양치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기출 분석이 더 중요하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부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의 약점들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까먹었던 개념들을 다시 채우는 식의 학습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실무를 되게 많이 풀고 낯선 문제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은 내가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오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이 끝나고 나서 비중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양치기,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거가 한 70% 정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는 것을 한 30% 정도로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출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전처럼 막 다시 한번 구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다시 한번 선지 같은 거 분석하고 이런 과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기출을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을 외우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저는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 다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끔 공부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다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몇 년도 몇 월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라는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기출을 거의 많이 외워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평 때 당시에도 제가 문제를 풀 때 이거 6월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 아니면 전년도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가 시험을 풀면서 생각이 날 정도로 저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실무 양치기는 10월까지 되게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그런 스킬들,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좀 양치기를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내가 잘 체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실무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대3 정도의 비중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 기출문제는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구조 분석하는 거, 그런 거 계속 하시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출에서 나왔던 개념 정리 꼭 하시고, 그리고 조금 문제들을 이제는 그룹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문제를 모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한 권을 풀고 나면 이 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조금 모아보려고, 정리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다시 기출로 돌아와야 해요.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가 아무리 수능이랑 가깝게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수능이니까 수능에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내는 포인트가 아니라 수능에서 출제되는 포인트에서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기출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수능 2주 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날을 잡고 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문제를 최근 것부터 다시 한번 역으로 돌려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책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능에 임박하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직도 내가 하지 못한 것들만 보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풀어야 하는 책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물리적인 시간을 따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책들을 다 푸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옆에 책이 그런 게 보이면 부담감밖에 안 들어요. 나 저거 아직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
벌써 이만큼이나 지났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오히려 멘탈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막판에 가서는 책을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거나. 그래서 결국에 수능 보는 그 주에 제 책상에 남았던 것은 제가 그동안 정리해 왔었던 수능 노트, 그 다음에 개념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딱 이렇게 3개만 남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EBS 연계작품까지 이렇게 4개가 남았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 임박할수록 새로운 것을 더 알아가려고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아는 문제를 안 틀리려고, 쉬운 문제를 안 틀리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내가 알던 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아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을 계속 저한테 심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될까? 보다는 무조건 된다. 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감은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재수 때 되게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현역 때보다 재수 때 수능이 훨씬 더 떨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바래왔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하시다면 굉장히 잘해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더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한 달 전부터 수능 전날이랑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볼 요약 노트를 만들었어요. 10월 달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트패드를 한두 개 정도 사서 과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좀 잘 까먹는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틀리는 파트 이런 거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행동 강령들이 있을 거예요. 국어 지문, 낯선 지문을 만날 때 막힌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수학 문제 풀다가 막히면 뭐부터 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지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었을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검토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능 노트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노트의 또 다른 요약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수능 노트는 내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정리를 해놨던 내용이면 굉장히 양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쉬는 시간이나 그런 때 짧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노트패드에 만들어서 그냥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식사 시간에 중간에 기다릴 때 이럴 때 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때 영단어 암기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반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내용이나 내가 잘 틀리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노트패드까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면 절대 하면 안 될 것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 단순 양치기입니다. 앞서서 양치기가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양치기가 중요한데 시간은 없다 보니까 보통 친구들이 문제 풀고 그냥 띡 끝나버리고 옆에 버려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결국에는 내가 아는 문제만 다시 맞추게 되고 내가 틀리는 문제는 나중에 또 틀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답만큼은 꼭 한번 다시 풀어보고 분석해 두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퐁당퐁당 갈아타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 인강이나 보통 학원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파이널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이 선생님을 들어왔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 갈아탈래. 아니면 이 선생님이 파이널 수업이 좋다더라. 나 이 선생님 수업 들을래. 라고 해서 갈아타는 친구들이 제
제 생각에는 그때 많이 보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함께 해왔었던 선생님과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서 내가 알던 내용을 다시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면 꾸준히 마지막까지 꼭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자만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수능이 임박하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더 부각돼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킬러 문제만 더 풀려고 하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더 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10월 중순 정도 돼서는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되도록 내가 아는 것을 안 틀리도록 연습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틀리는 거 내가 틀려도 등급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틀리고 내가 아는 것도 틀리면 이제 등급이 훅 내려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만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알던 문제라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외워보고 이러한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탐 개념, 개념이 특히 중요한 파트 있잖아요. 앞에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의 문제들이라든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런 개념이 중요한 과목들. 그 다음에 영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 임박해서 영어 공부 자기는 완성됐다면서 안 했다가 수능 날에만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 꼭 1시간이든 아니면 하루에 30분이든 해서 자기의 최소 미니멈 시간을 이렇게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3가지 꼭 명심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 굉장히 잘해 오셨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꼭 잘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서 수능 대박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